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성과인사실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들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채용 설명회 기간 소개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5년 채용 계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인데요. 저희는 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제 저희가 약칭으로 서민금융법이라고 하는데, 요 서민금융법률에 따라서 2016년에 출범한 신생 공공기관입니다. 아직 설립된 지 10년이 조금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냐, 요거를 보통 저희는 미션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미션을 보시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저 경제적 자립이라는 단어를 조금 유심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는 서민이라는 규정을, 서민이나 취약계층이라는 규정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자, 금융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는 저 단어가 되게 핵심 포인트여서 단순하게 이 취약계층 분들에게 금융적인 지원,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해서 금융적인 지원만 나가고 끝나게 되면은 이 분들께서 경제적 자립을 하기가 조금 힘드시겠죠. 때문에 저희는 비금융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의 주요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메인이 되는 사업 토대는 대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창업 운영 자금, 그다음 생계 주거 자금, 뭐 고금리 대안 자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저 세 개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햇살론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근로자 햇살론, 아니면 햇살론 15, 햇살론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청년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보증이 발행되게 되면은 그 보증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담은 최근에 전산화 좀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보통 저희가 어플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플 또는 이제 저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 실제로 센터에 가서 방문하고 상담하는 식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작년쯤에 좀 뜨거운 감자였죠. 그래서 자산 형성 쪽에 보시면 저희 청년 도약계좌도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년 도약계좌도 현재는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험 지원도 뭐 한부모 가정들에게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다방면으로 뭐 청년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 그 외에 취약계층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이분들이 좀 금융적 닥친 금융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런 금융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당장의 금융적 지원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신용평점을 회복하시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고 건전하게 금융생활을 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금융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종합상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돈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대출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그 개인의 가상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신용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뭐 신용 부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영업의 해결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영업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 또 금융교육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좀 이슈였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서민금융 있다예요. 저희가 기존에도 서민금융이 앱이 있었는데 이 앱으로도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맞춤 대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아예 통합화를 시켜서 작년에 이제 서민금융이 있다라는 통합 앱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앱에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라든지 그걸 넘어서 이제 단순히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복지, 고용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올해 서민금융진흥원 채용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셔서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대충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채용에서 뭐 면접에서나 이럴 때 되게 좀 실제로 써보고 이런다면 되게 유용하게 삼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다운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핵심 가치 및 인재상인데요. 사실 모든 기업들이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이제 핵심 가치, 오른쪽이 인재상인데 여기 중에서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대신에 그런 면접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은 뭐 이건 것 같다. 그럼 만약에 그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거랑 본인의 경험을 엮어서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면접 답변을 구성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런 핵심 가치나 인재상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건 아니고 되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서민금융진흥원 핵심 가치는 이거고 인재상은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모집 부문하고 채용 절차인데 요거 지금 여기 떠 있는 기준은 저희 2024년 가장 최근에 한 정규직 채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여기는 지금 이제 일반직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일반직만 넣어 놓은 건데 이 일반직 외에도 저희가 뭐 자활지원직이나 아니면 금융 전문직 같은 채용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가장 메인이 되는 채용이 이제 일반직 정규직 채용이고 요 채용 프로세스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것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나머지 직군에 대한 채용도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에 채용하는 편이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는 편이어서 올해도 2025년 상반기에 아마 정규직 채용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직 5급 기준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정규직이죠. 보통 생각하시는 일반직 5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직과 전산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종합직은 저희가 금융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보시면은 일반하고 장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 가장 무난한 그냥 보통 정규직 채용한다 이러면 보통 일반이기 때문에 그 일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고 때문에 성별이나 뭐 연령, 학벌, 뭐 학력 이런 것들은 다 보지 않은 채로 블라인드로 진행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24년에는 17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사실 연초기 때문에 아직 채용 수립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직 장애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으로 따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한 명 채용했었습니다. 하고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 일반 정보 보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서금원에서 진행하는 뭐 대출 상품이나 그 외에 전산 같은 것들을 뭐 유지 보수 개발하는 보통 업무를 하게 되시고 작년에는 3명 채용이었습니다. 하고 정보 보호는 말 그대로 IT 직군 중에서도 뭐 이런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보호 업무를 하시게 되고 요게 2024년에는 한 명 채용. 그래서 전산직은 총 4명 채용이었고 3명 1명에서 그다음에 종합직은 일반 17명, 장애 1명 해서 18명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 그 채용 인원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채용 절차인데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항상 약간
요거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갔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필기를 하고 그다음 1차, 2차 이래서 두 번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월 말쯤에 채용 공고를 띄워서 저 과정들을 거쳐서 합격자 발표가 한 5월 중순쯤에 나갔었거든요. 올해도 아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아마 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저 서류 평가와 필기 그다음에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선 서류 평가인데 보통 적부로 이제 서류를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저희는 서류에서 20배수로 추리기 때문에 약간 서류 평가의 합격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서류 평가를 할 때 이제 정성과 정량을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소서 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력이나 그 정량 평가에서는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이수상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저희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자격증을 인정 자격증을 애초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 가보시면 별첨 자료에서 인정 자격증 목록이 따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 인정 자격증 목록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사항을 이제 모르시는 지원자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뭐 제가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입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는 인정 자격증 목록이 있어서 그 인정 자격증 목록을 꼭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서 작성하실 때 뭐 블라인드라든지 혹은 저희가 자격증이나 뭐 경력 같은 교육 이수 이런 것들은 딱 일자를 보통 정해놓거든요. 보통 채용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그 마감일 전까지 취득한 거를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약간 숙지를 안 하시면 잘못 적게 되겠죠. 그럼 이게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지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준 일자라든지 아니면 자소서 블라인드 위배사항 이런 것들을 꼭 유의사항 같은 거를 숙지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해서 저희가 서류에서 20배수를 추리게 되면 필기 전형에서 그 중에서 다시 5배수를 추리게 됩니다. 해서 저희 일반직 신입 직원 기준으로 보면 이제 NCS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경영학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 다음에 재무관리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저희가 서금원 관련 법률도 출제를 하는데 저희 서금원 아까 설립 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서민금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서민금융법과 그 밑에 동법 시행령 요거 두 개를 시험 범위로 놓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게 약간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필기 전형에서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합격 커트라인으로 가게 되면 다들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저 서금원 관련 법률에서 몇 개를 맞췄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만약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진짜 목표고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서금원 관련 법률을 꼭 공부하셔서 여기서 약간 득점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에서 5배수를 추리게 되면 그 다음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1차는 PT 면접이에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관련된 주제가 제시가 되면 그걸로 본인이 뭐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취업을 희망하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필기를 붙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최근에 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런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사실 PT 면접은 되게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T 면접을 붙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면접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경험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일단 지원 동기를 잘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왜 수많은 공기업 중에서 그리고 금융 공기업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오고 싶은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나 인재사항을 잘 고민하신 후에 나는 이런 게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인재상 중에 이런 부분에서는 서민금융 인재상과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인재상을 자기의 경험상과 잘 엮으셔서 그냥 담백하게 말씀하시면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고 저희 일반직 채용할 때 우대사항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뭐 법정 가점, 보통 이제 보훈이나 장애가 대표적인 법정 가점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대 전형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점에 이제 장애 같은 경우에는 5점 가점이고 보훈이 어떤 보훈이냐에 따라서 5점에서 10점 정도 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저희가 사회형평 가점이라 그래서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그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서류에서 3점 가점이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보시게 되면 법정 가점 외에는 다 서류 가점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요게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저희가 서류가 약간 좀 합격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또 파워풀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서류만 합격하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20대 1 안에 들어와 되시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보통 채용을 진행을 할 때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육박하게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서류 가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보통은 이제 법정 가점과 사형평 가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럼 그 밑에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턴 분들에게도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체험 인턴을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1점 가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신 분들에게는 2점을 더 추가해서 서류에서 3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 기관만의 약간 특색 있는 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타 가점 보시면 서민금융 이용자, 그래서 서민금융 상품, 뭐 신용회복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을 때는 이런 것들로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있고 현재 1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 햇살론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사실 저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두 번째 것만 한번 봐주시면은 입사 지원서 평가 항목 한번 봐주시면은 보시게 되면 직무 능력이나 뭐 조직 적합성 우대사항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정량 정성을 다 평가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되고 또 정량적으로만 갖췄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 컬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자소서도 약간 본인만의 지원 동기라든지 강점 같은 거를 잘 어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하고 3번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공통 과목에서 저희 공통 과목이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법률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금융법 그리고 그 밑에 동법 시행령 요거 두 개는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평소에 계속 눈에 있게끔 읽어 두시면은 그래도 득점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여서 혹시나 전산분들이 계실까봐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필기 전형에서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서 이제 전산 일반에 대한 전공이 나오고 전산학 그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호학이 출제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코딩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만약에 전산 지원자 분들이시라면 한번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채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산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코딩 테스트는 필기 전형에서 전산학 시험을 볼 때 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실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네. 이렇게 손 코딩이라고 하는 그 네네. 필기시험 문제에서 코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걸 푸시는 게 이제 저희가 코딩 테스트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 안에서 그 필기로 맞아요. 푸는 맞습니다. 시험으로 푸는 예. 그러면은 문제 문항수가 네. 그 필기 문항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서금원법은 따로 전공과 별개로 시험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 전공에서 경영 경제 말고 법률을 택했을 때는 어떤 걸 시험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법학은 문제가 같은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아예 전공이 다르니까. 근데 공통 문항이라고 하는 게 저 서금원 관련 법률은 내가 경제학을 택해도 뭐 경영학을 택하거나 법학을 택해도 같은 문제로 일부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은 아까 구체적으로 그 과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법학은 굉장히 범위가 다 넓은데 아, 네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시험 보시는지. 보통 저희가 그 법학에 대한 시험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24년에 저희가 당연히 규정은 하고 있어요. 뭐 법학이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제한선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은 2024년도 거, 작년 거 확인하시면은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본인이 부합하는 걸 어필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면 어떤 걸 어필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대리님께서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 어떤 걸 어필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생신입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경력직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사실 생신입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경력직을 뽑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경력에 대한 부분이 경력자라고 더 우대해 준다거나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경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더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그 서류 평가가 지나고 나서 면접 전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생신입이라고 해서 어필을 더 못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금원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입사를 한 케이스여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가장 부합하고 어쨌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저는 진심을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진심을 통한 지원과 저의 경험을 엮어서 당시 면접 답변을 준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PT나 토론 면접 준비를 할 때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는 것 외로 다른 정보를 얻은 사이트나 참고한 자료나 영상 출처 궁금합니다. 그 면접 준비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사실 전국에 50개의 센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개 중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센터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현장에서 센터에 가시면 이제 최전선이고 사실 현장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에 오시면 어떤 고객분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이 되는지, 그리고 또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서 본인만의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실 수 있어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 이용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거기 가보시게 되면 저희가 뭐 휴면 예금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하는 금융 상품이라든지 연계 같은 것들 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접 준비했을 때 센터 가보고 어플 이용하는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외로 저는 논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서민금융에 관련된 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서민금융의 시작이 뭐였는지, 혹은 뭐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소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미소 사업에 대한 또 출발점에 관련된 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만의 생각을 많이 도출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인성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했을 때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직이 아니었어요. 해서 저도 사실 그런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약간 나는 아직 실무에서 일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필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던
시기에 약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경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 경쟁자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서민경제진흥원을 입사하고 싶은 내 경쟁자들 중에 내가 서금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회사 앞에서 현직자 인터뷰도 따보고, 그다음에 항상 경제 뉴스를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준비할 때. 근데 경제 뉴스를 볼 때도 그냥 경제 뉴스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제 뉴스를 보고 내가 현상을 이해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해결을 하지? 혹은 도움을 주지? 이걸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쌓이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면접 때. 플러스 제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지원 동기하고 같이 엮어서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러한 이유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열티 부분에서 좀 많이 강점을 준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또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